8번, 23번 보도록 합시다. 무관한 문장 찾기 오랜만인데 무관한 문장 찾기의 가장 키워드는 천문학입니다. 항상 그렇듯 무관한 문장 찾기의 첫 번째는 첫 번째 문장이 무조건 뭐다? 주제문이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무관한 문장 찾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냐? 소재. 와, 그 소재에 따른 특징이 나오거든. 특징 잡으셔야 돼. 특징이 뭐 어떤 그 소재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무관한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당연히 그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 줘야 될 역할을 해. 그래서 얘가 이제 항상 부연 설명의 역할을 해서 혹시라도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특징이나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이제 무관한 문장 찾기의 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부터 넘버링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1번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근데 우리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듯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이 글 전체 프레임이 돼야 돼. 기본 틀이 돼야 돼서 넘버링부터 시작하고 있는 게 몇 번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찌됐든 모든 문장은 다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 이 프레임 문장, 이 문장의 향해 있어야 돼. 기본이야.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야. 그래서 오답 특정 소재를 가지고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 같은 3번 문장의 어떤 특정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3번에 꼬리물기를 해서 4번까지 왠지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4번은 얘랑 같이 빗대어보면 같은 말이 아닌 거지.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앞에 문장에 있는 프레임을 잡고 소재를 잡고 있으니까 그럴싸해 보여 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심 문장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게 보통 오답인데 니네가 본 18번 문장은 5개의 보기 중에서 오답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보기의 속성이 다 똑같았어요. 그걸 찾아주시는 거야, 사실. 오케이? 뭔 말인가 한번 볼게. 비유라는 것은 비교래요. Between two different things, 두 개의 다른 것들 사이에서의 비교래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To highlight some point of similarity. 이런 유사성 몇 가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analogy래요. 그래서 analogical reasoning, 이 비유적 추론은 stands, 우뚝 솟아있어. 어디를 기반으로? 많은 일반적 결정, 삶의 결정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은유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부터 한 여성 네모칸 시작, 2번에 한 남성 나옵니다. 네모칸 칩시다. 3번에도 한 여성이 나오고 그리고 4번에는 뭐 글쎄요 미스터 앤드루 로즈 부시가 나오는데 뭐 사람 이름이죠. 5번에 a man, 한 남성이 나옵니다. 얘들아 한 남성, 한 여성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4번만 뭐 사람 이름 나오고 이래서 4번이 정답 이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쓰여져 있네. 우리가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아니까. 그치? 그러니까 속성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첫 번째, 한 여성인데 waiting to buy a can of soup. 한 캔의 숲을 구매하려고 기다리는 한 여성이 might deliberate가 무슨 뜻이지? 심사숙고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between compels와 브랜드 X라는 것 사이에서의 어떤 고민을 하고 있죠. after 뭐 한 이후에 그래서 그리고 recalling that other variety of compels 그 compels라는 브랜드의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기억을 한 뒤에 그 기억이 were good 좋았다라고 생각한 뒤에 decide 결정하는 거야. in favor of that brand 그 compels라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을 선호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야. 숲을 사려고 했는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예전에 이 제품의 이 브랜드의 다른 제품을 먹어봤는데 괜찮았지.
나는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브랜드를 선택한다. 그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 2번 볼게요. 한 남성인데 컨템플레이터도 아까 딜리버레이트와 동의어야. 심사숙고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야. 헤어컷을 고민하고 있던 한 남성이 might recall
영상 망했죠? 이거 뭐야? 마이크가 미안. 배터리가 없나? 미안. 다시. 어디까지 했지? 만족감을 주고 그들이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들게 만든다 이거야. 그리고 showed, 보여줬대. greater care, 더 큰 관심과 compassion, 동정을 toward them, 그 환자들 쪽으로. 아직도 안 끝났어. 그리고 ha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concerns, 그들의 우려에 대한 어떤 이해 같은 것도 더 잘 해주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태까지 내용을 봤을 때 니네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건 마인드풀 어텐션을 한다는 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서 연습하면 어떤 능력이 형성되는 거야? 남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치? 이게 여기 A번에 해당이 되고, 이거 하니까 의사나 환자 다 어떻게 했다? satisfy 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satisfy. 무슨 뜻? 만족하더라. 그치? 만족하다에 형용사가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make의 목적보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A번에 해당하는 남을 생각하는 능력, diagnosis, 진단이라는 뜻이고, technique, 기술, empathy, 공감. 정답? 그래서 4, 5번이 되는 거지. 그치? 4, 5번 중에서 B번에 만족감을 나타낸다는 누구였어? contented죠. contented. 그치? 그래서 정답 4번. 컨텐트가 이제 만족감을 의미하는 거니까 ed가 붙으면 이제 만족감을 받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atisfied와 동의어가 될 수 있다. 이게 23번 문제였습니다. 현서 틀린 거? 22, 23. 끝? 16. 또 16번부터 볼까요? 또 있어? 16번부터 봅시다. 16번에 보시게 되면 The challenge of creating an engaging presentation, 그 종사하고 있는 어떤 presentation, 이 발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challenge, 도전 과제, 어려움은 doesn't end, 끝나지 않습니다. When the last slide is saved, 마지막 슬라이드가 저장되어졌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야. 우리 프레젠테이션 하면 대표적인 게 PPT 아니야? 그치? 그 PPT를 했을 때 그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슬라이드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슬라이드 그거 다 만들었다고 해서 발표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치? 그 뒤에 부연 설명. 진짜 테스트, 검증은, 프레젠테이션 성공의 검증은, 밑줄, is how it is received by your audience. 네 청중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졌는지. 이게 발표의 성공의 특징이다. 그치?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One way to gain the goodwill of your audience. 당신 청중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럼 결국 16번이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게 뭐야? 청중의 환심을 사는 방법이지. 그게 뭐다? 빈칸이다. 그럼 정답의 근거는 그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해석해 주셨느냐. 그게 관건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 만약 당신이 컨퍼런스 스피커야. 그러니까 어떤 회의의 의제의 어떤 연설가야. 예를 들면. 그럼 you can refer, 당신은 refer to, 언급할 수 있겠지. 또 다른 발표를 within the same event. 똑같은 행사 안에서 벌어진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언급할 수 있을 거야. It's so refreshing. 그건 굉장히 참신한 거거든요, 나나. To hear a speaker say. 그 연설자가 말하는 걸 듣는 건 굉장히 참신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How many of you, 당신들 중 몇 명이 caught Laura's presentation here yesterday. 여기에 로라의 발표를 어제 들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That got me. 그것이 시킵니다. 나를 생각하게 시킵니다. 선생님. get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로 to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to ing pp가 둘 다 됩니다. 셋 다 됩니다. to ing 둘 다 능동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시켜요. 내가 생각하도록. 뭐를? About what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oday. 오늘에 관해 내가 당신들께 말해야 될 것에 관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말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자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이거 행사는 똑같아. 어제 행사, 오늘 행사 있나 봐. 근데 오늘 온 사람들한테 내가 발표자로 지내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중 어제 로라가 했던 발표 들어보신 적 몇 분이나 되세요? 아, 한 명? 두 명? 그러세요? 당신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내가 오늘 할 말을 결정짓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정리해줘야 돼. 그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데? 다음 문장. This establishes. this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이것이 만들어줘요. The speaker, 화자를 as not just 동그라미, but also 동그라미. 이것이 전적으로 그 presenter, 발표자로서 너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but also 뭐로서? 참가자로서 너를 보게 된다고. 얘들아,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으면 누구 강조? B 강조야, 결국. 그지? 그러니까 너를 뭐로 본다고? One of the audience. 청중들 중 한 명으로 본다. 청중이 너를 청중 중에 한 명으로 본다 이거야. 같은, 그치? 대상으로 보겠다 이거죠. 또 이걸 뭘 의미하냐면 you can establish immediate relationship with your audience. 이건 너의 청중과 뭘 만든 거야? 관계를, 즉각적 관계를 만든 거라고. 또 이게 뭔 의미야? Having something in common with them. 그들과 공통점을 같이 갖게 되면서 말이야. Something in common. 공통점. 그치? 그렇잖아. 거기 들어봐. 예를 들어 지금이 1교시인데 이따 2교시라고 생각해봐. 앞에 구문 시간이 있었어. 구문 시간에 니네가 사역동사 get에 대해서 배웠어.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ing pp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해석은 시키다, 목적어가 to ing 하다. 이렇게 막 해석하는 걸 배웠어. 근데 다음 시간에 그 수업에 참여도 안 했던 강종규가 딱 오더니 야, 니네 전 시간 구문 시간에 오늘 사역동사 get 배웠지? 뭐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해석이 되는 거야. Get me think about 하니까 그거 that got 그것이 시켰어. 내가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안 그래? 하면 니네 마음속으로 딱 뭐야? 나는 너희와 같이 1교시에 참여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내가. 안 그래? 난 그 수업을 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야, 니네 구문 시간에 사역동사 배웠지? 그게 이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미 관계를 형성한 거야. 뭐로서? 내가 너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좋은 환심 찾는 방법은 뭐야? 너희들과 공통점을 갖는 거야. 오케이? 공통점을 갖게 만드는 말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게 정답이 뭐였던 거야? 1번 common ground with them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라운드에다 네모칸 한번 쳐볼래? 그라운드의 뜻이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땅, 두 번째 기반, 근거. 땅, 기반, 근거.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공통의 기반을 그들과 함께 찾게 되는 것. 이게 환심 사는 방법이다. 2번 그들에게 강력한 주제를 보여주는 거. 아니. 3번 피하는 거야. Talking about serious topic. 그러니까 심각한 주제는 피하기. 아니죠. 4번 give your speech. 너의 연설을 as briefly as possible. 가능한 한 좀 짧게 하는 거. To have superior knowledge on the presented topic. 나타낸 그 주제에 어떤 우월한 지식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너희들 몇 명이나 들으셨어요? 그것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공감을 얘기하는 것이다. 1번. 정답이 될 수 있겠죠. 22번도 동그라미인데 21번하고 같이 볼게요. 속성이 같거든요. 자, 21번과 이제 22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영어 독해하면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할 때, 데이 같은 거 나오게 되면, 그냥 흘러가는 말로, 얘들아, 데이는 누군지 다 파헤치셔야 돼? 이 말을 항상 내가 곁들여서 말할 때. 데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그런데 그 데이는 이제 사물의 복수형, 사람의 복수형을 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니네가 은연중에 그것들은 하고 그냥 해석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문장 삽입이 사실 그렇거든. 이 삽입될 문장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해설지를 니네들한테 그냥 보여주면 솔직히 논리적 단절은 못 느낄 거야. 그러니까 영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연아나 괜찮아? 그게 데이야. 21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데이에 조금 힘을 줘서 읽어볼게. 21번부터 봐봐. 경제학자들은 너무 쉽게 the divide, 나눌 수 없어요. 그 나라를 into two districts, 두 개의 구역으로. to perform similar tasks, 유사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눌 수가 없어요. 뭔가 박스글에는 경제학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사실 힌트는 없는 셈 쳐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 선생님, 더 플러스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지시사 아닌가요? 맞아. 근데 더 플러스 명사는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더가 할 수 있는 기본적 역할들이 굉장히 많잖아. 뭐 예를 들어 악기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악기 이름을 붙이면 항상 악기 이름 앞엔 더를 붙여야 돼. 뭐 이런 것처럼. 그치? 더의 어떤 쓰임이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쓸 때 그 명사라고 지칭할 때 쓰는 관사 역할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일단 더 플러스 명사는 흐름 문제 찾기 할 때 함부로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똑같은 실험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테스트였나? similar 테스트였죠? similar 테스트.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개의 구역, 이 더 컨트리를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눈다. 그걸 잘 못하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연결사를 통해서 글의 흐름이 바뀌는 건지 이런 건지가 안 나왔다고. 그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번호의 앞뒤 단절. 항상. 알겠지? 이걸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박스글은 읽어야지. 읽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니네들이 번호 앞뒤 내용을 추론할 때 중점이 돼서는 안 돼. 알겠어? 어디가 좀 비는 느낌이 드네? 거기에 넣어볼까? 그 역할을 해줘야지. 얘가 중심적이든 어디에 넣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경제학자들은 종종 읽습니다. 그들의 청중들을 when they fall into the language of a theoretical model, 이 이론적인 모델의 언어에 빠져 있게 되었을 때 청중들을 잃게 됩니다. 이거 의역할 수 있겠어? 경제학자들은 읽습니다. 그들의 청중들을 그들이 빠져 있을 때 용어의 언어에 뭐 이론적 모델의 언어에 빠져 있을 때 청중을 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결국 지네들만 쓰는 전문 용어 썼다간 청중이 듣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지? and 그리고 starting 뭐 하기 시작할 때 start tossing around like words 이 단어와 같은 것을 던질 때 어떤 단어들? like 어떤 parameters 어떤 constraints, functions 몰라도 돼 이런 단어들. 오케이? 알려고도 하지 마. 왜? 그냥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한 theoretical 모델의 언어들입니다. 오케이? 이런 언어들 사용할 때 청중들 떠난다고.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결국 경제학자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전문 용어라고 할게.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두 번째 1번 다음 내용에 아마 요게 좀 걸리적거렸을 거야.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란 말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경제학자라고 할게. 경제라고만 쓸게. 근데 이게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슬리지 않아? unlike 생명학자.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경제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얘가 좀 뜬금없이 나오지 갑자기. 경제학자들은 생명학자들과는 달리 뭐래? Do not have the luxury of controlled experiments. 사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통제된 실험의 사치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제된 실험과 같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사치 같은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실험 같은 거 못 한다고. 안 한다고. 저게 사치라고. 오케이? 그럼 이 말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말이 있다? 그지? 배어있는 말. 보기 들어봐. 생명학자들과는 달리 경제학자들은 실험 못한다고. 그러면 얘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생명학자들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2번 다음 내용 거기다가 연결사를 뭘로 쓰고 있어? 예식 연결사까지 썼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부연 설명해야 되잖아. 얘가 상위 개념이 돼서 하위 개념이 나와줘야 되잖아. 그럼 여태까지 경제학자는 통제된 실험 아직 안 끝났지. 미안. 그래서 뭐 해야 돼? They must rely on mathematical models that help to explain behavior.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야? 여기서 they 누구야? 경제학자들은 의존해야만 해. 뭐에? 수학적 모델에 의존해야만 해. 그 수학적 모델이 뭐 하는 애들인데? Help to explain behavior.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애들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험 못하고 뭐 한다? 수학적인 모델에 의존해. 수학에 의존이라고 쓸게. 수학에 의존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시가 붕 뜨는 느낌이 들 거야. 예시는 자꾸만 여태까지 경제학자 주저리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생명학자는 거기 열심히 설명 나오지. 뭐라고? 흰쥐에게 물도 주고 빨간색 음료도 줘. 왜? 얘가 빨간색 물이 색깔 있는 음료가 그 몸을 색깔에 변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명하기 위해서 막 주저리 설명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아니야. 생명학자들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결국.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경제학자들은 생명학자와 달리 실험 같은 거 못해. 예를 들어 생명학자들은 통제된 실험을 하거든.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야, 얘도. 그러니까 주어만 달랐을 뿐 아까 다르다고 충분히 biological, unlike biologist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얘를 해준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논리적 단절이 없어.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3번 instead 네모칸. 인스테드가 주는 폭력성은 상당하죠? 대조잖아, 대조. 얘 대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조 연결사다! 그거도 이상해. 그리고 대의가 누구여야 돼? 니네가 말해봐. 3번의 논리적, 지금 우리가 3번이 답인지를 아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건데, 3번이 연결이 되려면 대의는 누구여야 돼? 생명학자들이어야 돼? 경제학자들이어야 돼? 방금 위에서 했잖아. 누구 얘기여야 돼? 생명학자. 맞지? 생명학자라고 하는 거 맞지? 경맹학자. 뭐 이런 거 아니지? 뭐 약간 좀 이상하게. 연하나! 왜 새끼 이래서 내가 불쌍해서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어. 여기 왜 이렇게 하남자처럼 자? 졸라 하남자였어 방금. 이름 한번 부르니까 막 흠칫 놀라가지고 막 하남자야. 알았어? 잘나면 이러고 자 그냥. 알았어? 이름 불러도 일어나지 마. 대신 내 몸이 날아갈 거다. 알았어? 레슬링 기술 한번 들어갈게. 자, 대신에 그들은 그러면 연결이 되려면 누구 얘기해줘야 돼? 생명학자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대신에 그들은 걔도 모읍니다. 사실 대신에도 좀 어색하지. 그치? 갑자기 흰쥐한테 막 음료를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기 위해서 음료를 주는데 대신에 그들은 통계를 모읍니다. 이거 자체가 핀트가 좀 어색한데 일단 대의는 보자고. 생명학자들은 통계치를 모은다. 통계치 밑줄 1번. And estimate mathematical relationship. 수학적 관계를 estimate, 추정한다. 수학적 관계 2번. 그리고 나서 또 의미 없는 부연 설명들 나옵니다. 시사하면서 예를 들어 뭐 150억 달러의 텍스 컷이 있으면 이게 raise ration이니까 국가의 인컴, 수익을 한 300억 달러까지 올린다. 막 이런 얘기인데 막 지금 돈에 연연할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뭐? 수학적 관계를 본다고. 대의가. 그치? 야. 대의가 누구였어? 수학적 관계 보는 대의들 누구였어? 경제학자들이었잖아. 얘네들은 통제된 실험을 한다며. 그런데 여기에서 대의가 누구를 본다고? 통계를 보고 수학적 관계를 본대. 그러니까 매칭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3번의 논리적 단절이 있었다는 거야. 그치? 대의가 생명학자가 아니었다고. 누구라고? 박스글에 있었던 경제학자가 이제 대의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생각해봐. 여기에 더 컨트리 나왔어, 안 나왔어? 3번 앞에 더 컨트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나라에 관련된 얘기는 언급조차 안 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플러스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런 힌트를 어설프게 알면 더 컨트리를 보는 순간 아, 도대체 무슨 나라지? 나라 이름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쭉 끝까지 내려가면 나라 이름 나오지도 않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어딘가를 찍고 끝나버리지. 이런 문제는. 조심하세요. 이 문제에 곁들여서 22번으로 연장으로 가볼게. 22번도 똑같아, 얘들아. 22번. 오히려 3점짜리는 21번이 맞고요. 22번은 그와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리는 문제야. 봐봐. 얘도 어떻게 되는지 상관관계를 보자고. 박스글에는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 얘들아. 예시 뒤에 나온 내용이 뭐야, 얘들아? 실험 내용이야. 리서처들이, 연구진들이 뭐 사진을 보여줬어.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뭐 보니까 뭐 미국 문화였나? 20개의 다른 서양 문화. 20개의 서양 문화한테 좀 보여주고 이 사진을 11개의 어떤 또 뭐였죠? 무슨 문화? 고립 문화? 그렇지? 고립된 문화한테 이 사진, 표정들을 다양하게 보여주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예시 속에 있는 내용이야. 어떤 상위 개념이 나와야 될 텐데 글쎄 뭐 연결되는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다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추론해야 될 것도 없고. 단절 봅시다. How the individuals from relatively isolated culture, 상대적으로 고립된 문화로부터의 그 개인들이 어떻게 알까요? 세 번째 줄 첫 단어가 How do we know야. 그 두 번째 줄은 전부 다 뭐야? 그 isolated culture를 수식해주는 전치사 명사고요. 뭐 뉴기니아나 미얀마나 뭐 타일랜드나 보르네오와 같은 이런 고립된 문화 속의 사람들, 개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How to smile, 미소 짓는 방법이나 또는 what a smile means, 그 미소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1번 앞에서는 무슨 얘기야? 이 미소와 의미들은 고립문화 사람들이 이 미소와 의미를 어떻게 할까? 바로 1번 나오죠? 1번 표현. One answer, 그 답 하나가 다음과 같대. that 이하야. 미소라는 건 one of the unlearned feature, inherited feature. learned라는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이야? 학습된이라는 뜻이야. 학습된, 오케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알지 못하고 태어나서 알게 된 걸 학습된다고 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 후천성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on이 붙었으니까 이건 다 반대로 선천성이 되는 거지. 그치? 학습되지 않으며 플러스 또 뭐야? inherited가 무슨 뜻이지? 물려받은이란 뜻이야. 오케이? 물려받은.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역시 선천성을 의미해. 오케이? 둘 다 선천성이야. learned 자체는 후천성인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선천을 의미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어디까지 했죠? 그게 universal, 그렇지. 미소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감정적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답 하나가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냥 알아요. 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뭔가 나한테 만족스러운 일이 생기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희미해지며, 그렇죠? 뭐 소리내며 웃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선천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그냥 영혼 없이 해석을 하잖아. 그럼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개인들은 보스 웨스턴과 프라이머티브 컬처의 사람들이 아까 읽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얘들아 2번 앞에서는 웨스턴 컬처와 프라이머티브 컬처에 대해서 읽은 적이 없어. 읽은 적 없어. 우리 어디서 읽었어? 박스글에서 읽었어. 맞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고립된 문화만 읽었을 뿐 서양 문화에 대한 정보 자체는 아예 없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부터도 이상하게 느꼈어야 되고 제일 처음에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 데이가 누군지를 파악하셔야 돼. 얘들아 2번이 연결된다 치고 앞에 2번 앞에 데이로 받아야 될 복수의 명사가 누구야? 앞에 복수로 받아야 될 명사 걔가 누구지? 봐봐 2번 앞에 복수 명사 누구밖에 없어. 딱 하나 있어. 누구야? 멀리 가지 마. 바로 앞에 있어. 연한이 네가 말해봐. 연한이 지금 몇 번 하는지 알고 있지? 그래. 뭐지? 복수명사? 괜찮아. 근데 틀리라고 앉아있는 애들이야. 내가 고쳐주려고 서 있는 거고. 뭐야? 바로 앞에 있잖아. expressions. 되니? 표현들.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2번 다음 내용에 데이가 연결이 된다는 가정하에 해석을 하면 표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표현들이 찾았습니다. 서양 문화, 원시 문화 둘 다가 막 블라블라 얘기하고 있어. 안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데이부터가 이미 나가리였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데이에 대한 어색. 그러면 이 데이는 누가 돼야 된다는 거야? 박스 그래 누가 돼야 돼? 리서처스가 돼야 되겠지. 그 실험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 뒤에 나왔었잖아. 여러 가지 얼굴 표정 사진들을 20개의 서양 문화와 11개의 고림 문화에게 보여줬어. 그치? 그랬더니 둘 다 여기에서 버스는 이제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야. 서양 문화든 고림 문화든 둘 다 개인들이 showed significant agreement. 상당한 합의점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디에? facial expression signaled which emotions. 얼굴 표정들이 어떠한 감정들을 신호를 주는지에 대한 상당한 합의점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공통적이다.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던 문제였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13번 문제는 사실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B번 문제 정도가 그나마 이제 어휘 때문에 좀 난도가 있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얘들아 13번 문제 A번 underestimated, overestimated가 나오는데 걔 뜻 뭐지? 과대, 과소평가하다. 오케이? 어휘추로는 반이어 관계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봤냐 작게 봤냐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 건데 빈칸 추론 같은 데서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뭐 과대평가다 과소평가다 그대로 해석해도 되지만 원래 기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다야. 그거보다 크게 보거나 적게 봤다는 거. 그지? 그래서 잘못 보다의 뉘앙스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로 알아두세요. B번에 optimistic과 pessimistic이 나오는데 단어 뜻 뭐지? 이 단어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optimistic. 그거 많이 봤을 텐데. 낙관적. 그렇지. 낙관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선택형 문제에서는 얘들아, 둘 다 몰랐는데 하나만 아시면 그 모르는 그 반대쪽 단어는 뭐야? 반이어야 반이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optimistic의 반이요? 부정적인. pessimistic. 그지? 비관적인. 이런 뜻이죠. C번은 너무 기본 문제다. 그치? more이냐, less냐, 더냐, 덜이냐. 이것도, 글자 그대로. less가 이제 부정의 의미예요. 덜 한다라는 거 의미 자체가. 빨리 한번 볼게. studies는 말하고 있어. 사람들이 will tell you. 너한테 말할 거야. 뭐라고? 그들은 상당히 밑줄 less and risk. 리스크에 좀 덜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을 할 거래. Tha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보다. When it comes to disease, death, natural disaster, 질병이나 죽음이나 자연적 재해 같은 것들에 관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less and risk. 그치? 야, 최근에 오늘부터 또 비 온다. 지금 비 오니? 맞다. 지금 비 온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폭우 일어났을 때 막 산사태 일어나고 막 강원도 막 집 막 떠내려가고 이랬을 때 솔직히 니네는 집에 있으면서 비 많이 온다. 이 생각이 들지. 솔직히 그 내추럴 디자스터에 대해서 어쩌지?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안 들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뭐 이런 거죠. For example, 네모칸 쳐보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얘기한 걸 힌트 삼아서 예시를, 구체적인 얘기로 들겠다는 거니까 방금 읽은 게 이 A번의 힌트가 되셔야 돼. 그치? 그래서 보시면
연구에 조사한 사람들이 people living in California high risk earthquake areas, 캘리포니아의 고위험성 그 어떤 지진의 영역의 응답자들, 거기 응답자들이 과대평가하더라고요, 과소평가하더라고요. The likelihood of a major earthquake occurring. 그 주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in the next 2 decades by only 27%, 27%까지 향후 20년 안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봤다? Less at least, less at least, less at least. 그치? 그러니까 리스크가 덜할 것이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뭐야? 과소평가가 되는 거지. 그치? B번 같은 경우는 그 좀 이제 정리할게. 7.1 규모의 지진을 겪은 3일 뒤의 사람들은 그것을 낙관적으로 본다. 앞으로 또 일어날 지진에 대해서 피해를 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진에 피해 본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래. 옵티미스틱이냐, 패시미스틱이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힌트가 다 주어졌어. 누구야? 컬런의 역할이거든. 우리 펑츄에이션 좀 봅시다. 여기 봐봐. 세미콜론의 역할은 이거야. 세미콜론과 콜론의 차이가 뭐냐면 앞에서 했던 말 한 번 또 할게야. 앞에서 내가 어렵게 얘기했지. 뒤에서 풀어 얘기해 줄게. 세미콜론이 이런 역할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 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In other words, that is to say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콜론의 역할은 그거 아니야? 동물, 딱 하면 사자, 호랑이, 개, 돼지, 김정우, 용원이, 연? 너 오늘 나무늘 보였어. 알았어? 아무튼 이게 뭐야? 동물 땡땡 뒤에 뭐 나와야 돼?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시면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는 they said, 그들이 말합니다. They were more likely to be seriously hurt. 심각한 부상을 언제? 앞으로의 재앙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더 가능성 있게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비관적으로 보는 거지. 닥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맞아?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을 however 세목한 쳐봐. 다음 문장. 똑같은 그 생존자에게 when asked again 다시 질문을 해서 언제? 3개월 뒤에 똑같은 그 생존자한테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그럼 however의 방향성 나왔으니까 그치 대충 방향이 딱 잡히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땡땡 또 구체적인 얘기 쓰고 있어. They believe 그들이 믿더라고요. 뭐를? The likelihood they'd be hurt 그들이 다칠 가능성이 어떻게? In the future 앞으로의 다칠 가능성 was significantly more or less. 정답? less가 되는 거죠. 그죠? 덜하게 보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5분만 쉬었다가 구분 수업 준비합시다. 현서는 숙제 좀 해왔어? 노트 숙제 펴봐. 노트 숙제. 해석은? 수고하셨어요. 마무리 잘 하세요.